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파면 딱 1주년을 1년 맞아 됐습니다. 그 그간의 사이 행보와 내란 정치적 상황, 1심에서 사법적 결과를 무기징역이 정리한 내려졌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담장 안의 시간은 참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치 재판이라는 선동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가르고 있습니다. 12억 원의 영치금도 쌓았습니다. 파면 1년, 오늘 뉴스룸은 그의 뒷방 정치와 추락한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되는 단죄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년 전 탄핵의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오점이 됐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옥중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궤변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7월에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12.3 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며 직접적인 선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됐습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다거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국민과 보수 분열을 넘어 세대까지 갈라진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결심 공판에서마저 반성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비판에 몰두하며 국민을 가르고 지지층을 모으는 동안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쌓인 영치금은 대통령 연봉의 5배에 가까운 1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에겐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숱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탄 세력을 등에 업고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는 이를 걷어찼습니다. 민심은 무섭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당 지지율이 반토막 나며 또 바닥을 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국민의힘은 쉽사리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주류적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관계는 그 물 흐르는 대로. 속수무책 정권을 내준 후 2달여 만에 꾸려진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은커녕 윤어게인 세력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특검 수사가 당을 겨눴지만 계엄 1년 등 주요한 순간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란 말 등으로 쇄신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팎으로 거세지는 절윤 요구에도 오히려 강성 인사를 요직에 채우고 당내 반대 세력에 징계의 칼을 들었습니다.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 사이 107석 제1야당은 여당 견제 능력마저 후퇴했습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뒤늦게 의원 전원 이름으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내놓았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절윤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1년, 당 지지율은 탄핵 때에 반토막이 났고 오늘 발표된 조사에선 18%로 지난주에 이어 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대선 직후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하루에 2번씩 법원에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재판이 8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8일 돌연 서울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경호부대가 경호차 위에 섰고 윤 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성은 없었고 극단적인 지지층만 바라봤습니다. 아니
가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군인 1000명 보냈어야 한다 하셨다는 증언 부인하십니까? 조금만 이쪽으로 좀 빠져주실래요? 하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며 구속 취소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 1심이 마무리됐지만 사법적 단죄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법상 내란 재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적어도 내란에 대해선 사법적인 규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심이 진행 중인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최혜병 수사 외압, 무인기 공격 유도 등을 합치면 재판만 8개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2번 재판에 나와야 하는 날도 있는 건데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며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의원 단 한 명만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회가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결되거나 48시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야당 의원 전원이 개헌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개헌안은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은 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5월 10일 전에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6월 국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유일하게 김용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봐주셔 감사합니다. 지도부의 개헌 반대는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